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사연이고 킴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.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붕어님. 제 나이가 현재 27이고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대기업이었고 몇몇 중견기업이 소위 1티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는 이 업계에서 중소기업 중 나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냥 이래도 계속 다녀도 될까요? 아니면 경력 쌓아서 그 1티어라고 불리는 기업에 도전할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일단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뭐 급여나 복지 체계는 만족하십니까? 이게 뭐 강소기업 뭐 좋긴 한데 뭐 강소기업 하더라도 중요한 게 강소기업이면 거기에 따른 뭐 직원들 복지를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중소기업 중에서는 좀 잘 나가는 게 뭐 강소기업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저도 예전에 강소기업 다녔지만 강소기업에 하더라도 뭐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별거 없더라고요. 회사 덩치만 크고 뭐 그 버는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. 이게 강소기업이 그렇단 말이야. 뭐 회사 뭐 덩치 있고 뭐 파워도 세고 욕심이 난다. 욕심이 나면 옮겨야죠. 욕심이 나면. 욕심이 나면 도전해 봐야죠. 물론 뭐 지금 상태에서 앉아야 되는데 뭐 옮긴다고 해서 뭐 위험한 건 아니니까 뭐 다니는 중에 뭐 이제 준비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일단 봐야지. 일단 뭘 봐야 되냐면 강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케이스가 있는지 요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나 말고도 여기 일하신 분 중에 여기서 일을 하다가 중견기업으로 가신 분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있지 않을까요? 이 바닥이 좁다면 제가 보니까 대기업이었고 몇몇 중견기업이 1티어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쪽 어깨 바닥이. 그러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다 얼추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러면 님 말고도 회사 직원들 중에 이런 강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넘어가신 분도 있지 않을까? 그거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내가 다니는 기업하고 혹시 중견기업하고 뭐 복지나 급여 같은 거 좀 알아봤어요? 복지 수준이나 급여 같은 거?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봤습니까? 만약에 이직을 하면 생각해 우리가 이직을 하는 이유가 그냥 덩치 큰 기업을 이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게 있으니까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. 보통은 돈이 많이 주니까. 복지가 좋으니까. 보통 이직하는 경우는 그런 거죠. 보다 나은 곳. 보다 뭐 급여나 복지가 좋은 곳. 네. 그런 거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? 본인이 다닌 것보다 안 좋은 데 가려고 이직한 케이스는 많지가 않죠. 맞아요, 맞아요. 기업 규모랑 단일 만한 회사랑 정비리 하정이. 그래서 일단은 뭐 중견기업 이직해도 되는데 이직하기 전에 일단 그 기업의 급여나 복지 체계를 좀 어느 정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. 근무 강도도 알 수 있으면 중요하고요.
보통 우리가 큰 데 가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. 기본적으로 밑바탕이. 근데 안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옮길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. 물론 이걸 이제 제대로 알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업계인들 만나고 뭐 찾아보고 하면 그래도 뭐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 되고 근무 강도가 어떻게 되고 회사에서 챙겨주는 복지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서 옮길 거면 좀 목표를 잡을 거면 우리가 그렇잖아. 뭐 적군과 상대할 때도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. 적군이라 표현하겠죠. 그렇지만 네. 그래서 뭐 중견기업이 어떤 뭐 이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용인에 있고 제가 욕심나는 그 몇몇 중견 서울 쪽에 다 있어요. 비용적인 부분도 교류해야 될 것 같다.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. 본인은 혹시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. 아, 이게 난 지방인 줄 알았는데 지방이 아니구나. 수도권이군요. 그 본인이 거주하시는 연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다 중요해. 우리가 이직을 할 때 돈만 보고 가는데 그런 거야. 여기 옮길 곳이 내가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도 그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 돈 얼마 차이 안 나면 사실 안 옮기는 게 맞거든요. 아, 교육업계에서 컨설턴트, 정규직이요. 아, 그러니까 본인 원래 연고는 어떻게 돼요? 연고? 요 용인이라는 지역이 원래 살던 곳입니까?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여주요. 음, 아, 여주가 어디 있지? 용인 어디 있는지 아는데 수원 바로 위잖아요. 좀 여기가 좀 멀지 않나요? 와, 여주가 어, 거리가 좀 있네요. 그러면 이직하는 거 찬성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예, 중소기업, 강소기업, 여주 그리고 중견기업은 서울 그리고 본인 출신은 여주. 그럼 결국엔 자취를 해야 되네.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잠깐만 여주가 아니죠. 용인이죠. 용인. 용인도 아 여주에 출퇴근한다고요? 아 그러면 옮겨야 돼. 아 그러니까 용인에 그러니까 회사는 용인에 있지만 내가 용인에 살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본가에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. 그러면 그님 말인즉슨 내가 서울에 중견기업을 옮긴다 하더라도 여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. 이 말씀이시네. 그 본가에서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거네요. 그럼 무조건 찬성. 무조건 옮기기 낫다고 생각해. 저는 사실 이걸 염두를 했고 왜냐하면 님이 나와서 살게 됐을 경우를 내가 염두를 했어요. 예.
좀 경기도 이제 수도권하고 좀 이제 서울하고 떨어지신 분들이, 사는 분들이 결국에는 방을 구해서 나와 살더라고. 근데 그렇게 되면 출퇴근 안 된다고요? 근데 이게 중요해. 그러니까 옮기더라도 좀 많이 좋은 조건에서 옮겨야 돼. 교육 사업이면 당연히 서울에 사는 게 맞다고 봐요. 왜냐하면 서울이 아무래도 본거장이다 보니까 가장 클 거 아니야. 뭐 하원 같은 것도 가장 크고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학군하고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뭐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또 차이도 있잖아요. 이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옮긴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건물도 클 테고 직원 수도 많을 테고 일단 뭐 교육 사업 하기는 뭐 서울이 제일 좋으니까 용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. 이 교육 사업이 아무래도 학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. 학군의 영향. 내가 봤을 때 저 중경겸 서울은 왠지 내 생각인데 강남권이나 목동 쪽, 그러니까 이 교육 사업을, 그러니까 교육 어떤 그런 학군과 좀 좋은가,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용인이 왠지 그 용인 외고가 있으니까 왠지 저쪽과 좀 연관돼 있을 것 같고.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, 당연히 내 자리를 꿰차기 쉽고, 음, 뭐 회사가 뭐 중간에 망하지도 않을 테고. 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서울로 가야 되는 게 저는 그래도 뭐 서울이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학군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서울권 무시 못하잖아요. 서울은 그리고 인구가 많잖아. 학교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잖아. 파이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일단 돈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뭐 이직 조건을 봤을 때 한 100만 원 이상 더 주면 가고 그게 아니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100만 원.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요. 연봉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이상이죠. 그 정도 전제 조건은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서울에 출퇴근 힘들다고 하면 뭐 자취를 해야 되는데 그 방값도 나갈 거 아니에요. 지금은 본가에 출퇴근하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부분이야 돈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옮길 때도 당연히 급여 테이블 했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. 네, 시수정 100만 원. 네,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100만 원도 좀 버거울 수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킹키님. 좀 많이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긴 해요. 이게 왜냐하면 100만 원도 좀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 이제 저는 교육 사업 하는 것은 또 땅값이 비싼 데 있을 거 아닙니까? 저 근방에 자취하면 저 방 월세 비쌀 거 아니야. 그러면 또 변두리 같은 데 자취를 해야 되고. 이게 정말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또이또이라 생각이 되네요. 또이또이. 그리고 본인 여기 있는 게 크게 부대끼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음, 엄청 많이 주는 그러니까 대우가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저는 옮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죄송해요. 말을 바꿔가지고. 그러니까 대우가 파격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급여 수준에서 좀 많이 올려주는 거. 왜냐하면 난 교육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급여가 막 갑자기 억 단위까지 막 이렇게 뛰고 하진 않을 것 같아. 예. 본인이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물론 뭐 적지 않은 봉급을 받겠지만 그리고 이 서울이란 것이 아무래도 뭐 돈 벌기 좋다고 하지만 나가는 걸 무시 못하거든.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하는 곳은 내가 여주에 사는데 그러면 저는 남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. 지금은 교통편이 익숙하잖아, 맞죠?
익숙하죠.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한데, 내가 서울에서 그래도 좀 생활해보고 했으면 모르겠는데, 그게 아니라 직장을 옮기면서 뭐 서울 생활을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단계라면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용인에서 여주로 가는 거면 지하철을 그렇게 북적대진 않을 것 같은데? 서울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죠? 그러면 지하철 타더라도 내가 보니까 서울 지하철 타봤거든요. 타봤는데, 서울을 경유하느냐 경유하지 않느냐 이 지하철 타는 사람들 수가 차이가 확 심하더라고요. 예. 지하철도 서울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지호철 정도는 아니더라고. 자리 맞긴 힘들겠지만. 지금 뭐 여주에서 용인 가는 이 지하철 노선이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버겁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특히 난 서울 지하철이 좀 불편한 게 서울은 아무래도 분기점이 많다 보니까 지하철이 굉장히 세정거장도 간다고요? 음, 비싸긴 하다고.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. 여주가 보니까 땅값이 경기도 중에서는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비싼 곳은 아니에요. 경기도 중에서는 땅값이 착한 곳입니다. 보니까 잠깐 봤는데 그렇다고 막 정말 싸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그거잖아. 내가 버는 돈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벌리고 물론 비전인 직업이지만 근데 급여 수준 봤을 때 좀 서울에서 이 자취를 해가지고 그 생활 수준 맞추기는 굉장히 버거운 곳이에요. 그리고 서울의 어떤 그런 꽉 막힌 지옥철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도 물론 수도권에 산다고 하지만 또 그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. 예. 본인이 여주를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는다면 이게 또 중요해. 아 난 여주가 싫어. 여주 여기 너무 낙후됐어. 어? 여기 누가 살아? 이런 입장이 아니고 난 여주가 좋아. 남들은 뭐 서울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난 여주 나쁘지 않아. 뭐 지하철도 뭐 다니고 그리고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뭐 집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님도 용인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잖아요. 안 그래요? 만약 그게 힘들었으면 좀 분당 판교 같은데 그 집을 구했겠죠. 예.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돈을 뭔가 좀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조건이 아니라면 이직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. 또 용인역의 분위기하고 서울 분위기하고 달라요. 서울은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더 치열할 거 아니야. 관리해야 되는 어떤 학생들 수도 많을 테고. 예.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은 익숙하잖아요. 이 생활이 익숙하잖아요.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노하우도 있고 괜찮은데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로 옮기게 되면 거기도 그럴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. 그리고 내가 뭐 교육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. 교육 사업이라니까 내가 보니까 학원이나 어떤 컨설팅 이쪽인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쪽은 원장이나 강사분이 돈을 많이 벌지 직원들은 막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말하는 게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예, 거기 뭐 스타 강사나 뭐 학원을 차린 원장님이나 많이 보이지. 이건 공무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. 공무원 학원도 공무원 학원을 차린 원장이나 아니면 거기 스타 강사, 예, 그런 분들이야 뭐 돈을 많이 가져가지. 거기에 이제 학원 이제 일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학원 이제 운영에 관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급여 수준이 높지가 않더라고요. 이거 노량진도 마찬가지일 거야. 그리고 분당에 좋은 학교 많잖아요. 분당에 서현고등학교로 있지 않나? 어지간한 서울고등학교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꿀리지 않는 학교. 그 서영고등학교도 있고 용인외고도 있잖아요. 그 근방에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것도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고 그쪽은.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탈출하려고 나오신 분들 많을 것 같기도 하고.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거기 또 집값이 또 오르겠죠.
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. 너무 했던 얘기 반복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뭐 본인이 정말 의지가 있고 나는 뭐 여기 중견기업이 일하고 싶다. 그럼 옮겨도 돼.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분명히 감안해야 돼요. 내가 왜냐하면 한번 옮기고 나서 다시 백을 못하니까. 맞잖아요. 이 바닥이 좁다는 거는 그거잖아. 내가 여기 옮겼다가 다시 일로 가면 이게 소문이 다 퍼진다는 거지. 누가 여기 옮겼가는 것을 서로 이제 알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거 신중해야 됩니다. 신중해야 돼요. 그리고 옮긴 때 이 내가 옮긴 만큼의 어떤 그런 옮긴다는 것도 굉장히 일종의 어떤 그런 좀 과감한 시도죠. 근데 이 과감한 시도에서 내가 얻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. 이 얻는 게 그저 그러면 저는 옮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옮겼을 때 그 돈 조건이 있잖아요. 그 조건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본인이 그리고 여주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여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.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보통은 뭐 좋은데 가는 게 좋죠.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난 맨 처음에 저분이 이제 업계부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서 난 제조업인 줄 알았어요. 제조업이면 옮기라고 얘기했을 거야. 제조업이면 뭐 돈 많이 좀 옮겨 이 얘기했는데 교육사업이고 교육사업 좁고 근데 교육계통이 막 그렇게 돈을 파격적으로 주고 이런 것들이 막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.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고 약간 올려주는 정도라면 예, 용인이 계시고 일단 시도는 해보시되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. 일단 이게 정보망이 중요해요. 뭐 저쪽 옮기면 돈 얼마 준다고 하더라.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. 그럼 알면 이제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. 내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. 내가 저기 가면 교통편 얼마나 걸리고 보통 교육계에 있는 계신 분들은 또 뭐 회사 복지로 뭐 사택 같은 거 안 주잖아. 사택이나 뭐 원룸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어, 해준다는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냥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방을 구한다거나 맞잖아요.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, 이게. 뭐, 그쪽에서 뭐 옮기는 조건으로 뭐 방 하나를 주겠다, 뭐. 그건 모르겠어.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내가 내야 되잖아. 그런 거 안 주면 생각해 봐야 돼요.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중하게 따져야 돼, 이게. 맞잖아요. 지금 킹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고 그래도 버는 돈을 본가에서, 본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그리고 본인이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편함 못 느껴요. 근데 서울로 갔을 때는 또 불편함 느낄 수도 있는 거야.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옮기지 말라고는 얘기는 아니겠죠. 옮기기 전에 일단 알아볼 건 알아봐야 돼. 네. 그래서 정보망을 좀 동원해가지고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뭐 복지 어떤지 알아보고 한 다음에 내가 저 돈을 가지고 옮겼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도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물론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. 뭐 돈 얼마 들고 왔다 갔다 얼마 들고 뭐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잖아. 그리고 또 용인의 분위기하고 서울의 분위기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. 예.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 개인적 기준으로 보면 뭐 100 이상 주는 게 아니면 저는 안 옮길 것 같습니다. 세수령 100 이상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면. 근데 그렇게 해주긴 좀 너무 파격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예.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받는 데서. 50 정도면 안 돼요. 50 더 주겠다. 그러니까 월급에서 50. 예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. 예. 아무튼 뭐, 얘기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거렸는데, 판단하시는데,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, 예. 저는 본인이 여기 마음에 들면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굳이 막 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야. 이직하고 나서도
회사는 괜찮은데 사람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. 복지 같은 거 마음에 드는데 사람이 좀 거지 같아가지고 혹시나 뭐 텃세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것들. 워낙에 또라이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교육계에도 또라이가 많지 않을까. 예. 왜냐하면 거기 만나는 사람들 학생들하고 또 여기 학생들하고 다를 거 아니야. 공기차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이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또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아무튼 어 자기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중요한 건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다니면 그게 된 거예요. 그게. 예. 현재 본인이 만족하고 크게 문제점 없으면 사실 뭐 쭉 다니면 됩니다. 예. 걱정 안 하고 쭉 다니면 돼. 근데 이제 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 욕심이 생기는 거죠. 그래도 좀 더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좋은 데 가야 낫지 않을까. 근데 이거 옮기는 것도 돈만 보고 막, 아, 돈 주니까 좋네. 막 옮기면 안 돼. 내가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도 따져야 되고,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따져야 되고, 생활 문화도 따져야 되고,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. 아무튼, 현재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, 그래야 경력 쌓을 수 있으니까, 현재 하는 일 만족하고 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